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사회정의교육이라고 귀에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민주시민교육 그러면 너무너무 익숙할 텐데, 사회정의교육 그러면 거기서 가지를 찾아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점에서 시작해서 그와 연결돼 가는 건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왼쪽에 치우쳐 있는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한때 군부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씨도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 하는 약속을 해서 줄기차게 또 이렇게 남들 좀 억압적인 정치, 권위적인 정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써먹을 수 있는 용어이긴 한데 그 정신을 좀 잘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동료들을 같이 했던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고, 이 연구를 왜 하는가? 사실 우리 나라에 사회정의가 많이 요구되고 있죠. 숙명여고 사태 났을 때 사실 이 이전에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부 형성되면서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이 아주 극도로 좀 높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굉장히 민감한 형태로 사람 관심사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교에서는 사회정의 교육을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특히 사회과 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가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좀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의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좀처럼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래서 관심사의 범위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만, 무시, 억압, 배제, 불평등, 차별, 사실 널려 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회정의에 대해서 관점이 하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될지 많이 망설였어요. 일단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보면, 근대 시민사회가 등장하면서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민권운동이 일어나고 이럴 때, 그리고 좀 더 아주 가까운 현대로 오게 되면 자본주의가 굉장히 무르익어서 이제 병든거 아니냐 싶을 정도, 신자유주의가 아주 확장됐을 때, 그때 이런 이 불편한 단어들이 우리들한테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익숙하긴 하지만 사실 속을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기 어려웠던 이런 관점들이 사회정의에 대해서 각각 좀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있어요. 무지개와 비슷하게, 경계선도 애매하게. 그 중에서 비판 이론 쪽을 좀 먼저 살펴보면, 이제 비판적 지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곤 합니다만, 때로는 이미 짜여진 구조 속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 주권층에 옹호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거나, 제도가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수행하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자 하는 것이고, 이 억압이나 이런 부분에는 이제 저항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 아마 가장 익숙하기는 자유주의 쪽일 것 같아요. 롤스 같은 사람이 아주 워낙 히트를 쳤고, 오랫동안 한국의 철학계, 정치학계, 교육계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가장 기본으로 놓고 기회균등 원칙을 내세웠는데, 이 기회균등은 원칙이지만 이 기회를 균등하게 할 수 없다면 최소 수혜자, 그러니까 가장 약한 사람,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분배하자 하는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너무 오랫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작용 형태로 공동체주의가 등장했죠. 공동체의 유대관계,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 같이 추구하는 이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구성하자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다문화주의는 이거죠. 누구나 다 공통된 인간성, 평등 다 똑같은 형태로 타고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자. 피부색이 어떻든, 성이 어떻든,
관계없이, 국적이 어떻든 관계없이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 생태주의는 너무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이게 시야를 넓히지 않으면 좀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환경 문제, 기후 문제 많이 거론하긴 합니다만, 눈앞에 급한 일들이 있으면 그걸 다 덮어버리기도 하잖아요. 매연이 심하니까, 미세먼지 심하니까 차 운전하지 말자 그러긴 해도, 오늘 안 돼, 꼭 가져가야 돼. 그냥 몰고 오는 겁니다. 생태주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차를 세워야 되죠. 프레이저라고 하는 분이 이제 3차원적인 정의를 내세웠는데, 경제적인 차원에서 분배 문제를,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제 인정의 문제를, 정치적인 차원에서 대표의 문제를 꺼내고, 이게 이 세 가지가 다 각자 독특한 그 가치, 의미가 있다. 서로 이렇게 어디 한쪽에 흡수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균형 있게 지켜져야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고요. 지금 나열했던 것이 사실 6개의 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어느 관점에서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전문가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전문가들이 저희들에게 권하기는 여러 개 관점 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관점을 연구진들이 유지하고 그 관점에서 나머지를 다 포섭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권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특정 관점을, 물론 매력을 더 많이 느끼는 관점이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비판 이론 같은 것이었는데, 그쪽에 서서 총정리를 할까 하다가 아니다, 우리와 또 생각이 다른 분이 보면 또 왜 하필이면 그런 관점을 취했는가라고 이 부정의하다고 또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관점들을 다 망라하고 각각의 관점에서 사회정의 문제를 다 다르게 볼 수 있다 하는 점을 드러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종합적인 상황을, 그런 관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 불의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다양한 가치관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사회적인 책임, 다문화의식, 글로벌 생태의식 이런 것들을 다 실천하고, 이렇게 해서 조화롭게 사회정의를 이루어가는 이런 방향을 지향하는 교육을 사회정의 교육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육 속에 제도적으로 또 실제로 어떻게 사회정의를 위한 그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봤어요. 헌법, 교육기본법 이런 것에 잘 되어 있죠. 균등하게 교육받아야 되고, 이러이러한 여러 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큰 원칙은 잘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행하는 실제 구체적인 학교 장면 안에 들어가면 또 문제가 발견되고 그러긴 하죠. 사회적을 위협하는 문제들, 교육 격차 문제, 교육 기회균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거의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사실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 특권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면들이 보이는 거고, 학교 바깥에 아동 청소년들이 꽤 있는데 여기에는 관심 거의 기울이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있죠. 사실은 입시, 학교 교과는 대표적으로 사회교과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법, 사회, 정치 영역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문화 영역에서는 다루지 않고,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회계층이나 불평등, 이 부분은 사실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정의 중에서도 아주 일부 대원칙 수준에서만 본다. 고등학교에 통합사회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인간과 공동체라는 연구 영역이 있고요. 그 속에 사회정의와 불평등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회정의에 대해서 꽤 많은 걸 다루었어요. 근데 거의 대체적으로 복지적인 관점이에요. 관심 많이 가지고 배려하고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식이죠. 뭘 안 보냐 하면 사회에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거의 안 들여다봐요. 이 이야기 하기가 되게 불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긴 해야 되죠. 가치관, 문화에 어떤 차이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이게 억압으로 또는 무시로 작용하는지, 이런 불인정의 문제도 거의 안 다루고 있습니다. 또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생겨나는 부정의 문제, 왜 지구의 절반의 인구가 굶고 있는가, 이런 문제 잘 안 다루잖아요. 개념이 좀 폭이 넓습니다. 아까 여러 관점이 있다고 한 것처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많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초점은 시민성, 민주시민성이라고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게 이 교육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성은 우리 그 조례에 우리 경기도 쪽에서 만든 조례의 기본 원칙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학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온갖 것들이 다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 민주적인 시민상이 조금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관점의 변화에 따라서 변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될 때는 이제 권리 중심의 시민상이 자리를 잡았었죠. 이건 국가가 너무 억압적인 구조일 때 나도 주권자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응집될 필요성이 생기면서 책임이 많이 강조되게 됐고요.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이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책임을 지자라고 하는 이런 관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좀 사회정의 관점 쪽으로 좀 이렇게 시민성이 개념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는가? 지금 민주시민교육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회정의 교육을 또 새로 하자고 그런다. 각각의 특성을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접점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면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건너가고요. 사회정의 교육, 사실 민주시민교육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벤다이어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했는데 다른 원을 그리기가 어려웠어요. 민주시민교육 안에다가 그냥 점 하나 찍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단지 그 안에서 이제 부정의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교육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좀처럼 잘 다루지 않는 이 부정의의 문제를 직접 다루어라 라고 하는 요구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는 지금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교육과정과 학교 체제 속에서 좀 봤습니다. 높은 연계, 이건 좀 이상적인 건데, 이상적인 것만큼 하기가 좀 힘든 거죠. 우리 사회, 또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해결되는 이 문제들이 있다. 부정의의 문제. 이걸 학교 교육 상황 속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걸 다루어 보자 하는 거죠. 어디서 인종차별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와서 다루는 거고요. 어디에서 이제 나라를 잃고 떠도는 보트피플이 있다. 그 문제를 직접 다루어 보자 하는 거죠. 지금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3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사회 부정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 있겠고요. 한 중간 정도 수준의 연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낮게는 많이 아주 쉽게 하는 얘기죠. 학교에 여러 가지 교과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항상 애들을 만나는데 바른 생활을 해라고 지도하고 있는데 그 맥락에서 사회정의 교육을 강조할 수가 있다. 사회과에 한정할 필요가 없이 어느 교과든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수준에서 한다면 좀 낮은 연계. 근데 이 경우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사회정의 교육을 안 했는데도 마치 한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어요. 하자고 그러면 그거 어렵지 않아. 수업 시간에 사회정의에 관한 어떤 단어 그런 관점을 약간 강조하고 지나가 버려도 사회정의 교육했다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가 있어요. 학교 안에서 사회부정의 문제는 지금 활용 가능한 게 학교 민주주의 지수가 있고 그 지수의 각 지표들이 있죠. 그 내용들을 잘 활용을 하면 그것도 가능한 좋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싶어 보이고요. 사회정의 교육의 핵심 가치가 이제 배려, 공정성인데 실제로 교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런 것들인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활동지향적입니다. 몸으로 부딪혀보지 않으면 다 사라지거든요. 현장 조사를 해보고 만나보고 어디 제안서 써보기도 하고 건의도 해보고 부딪혀보라 이제 이런 의미고요. 제도적인 환경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뭐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탁 짚어내기가 강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이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많이 강조하다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사회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다. 그렇지만 사회정의가 이런 것이고 여기에 관심 갖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어도 문제제기는 분명하게 해주고 또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안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 연수, 자료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저기 질의응답 시간에 또 같이 얘기를 좀 더 하기로 하죠. 감사합니다.